내가 오래 살다 보니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60이 넘고 70이 지나도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각하면 몸도 그대로일 것이라 믿는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노년의 고통을 붙잡아두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먼저 빠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조금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날 병뚜껑이 열리지 않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손줄을 안아 올리려다 허리가 먼저 겁을 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달걀을 먹습니다. 두부도 자주 먹지요. 물론 좋은 음식입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부터 즐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젊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은 양,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는 줄어드는 근육을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래된 습관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던 분이 몇 달 뒤 두 다리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괜찮다며 아무 변화도 주지 않던 분이 점점 더 허리가 굽고 보폭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비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젊은 날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늘의 몸 상태를 솔직히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늙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손주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까 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을 더 줄입니다. 살이 찔까 봐 밥을 반으로 줄이고 고기 대신 가벼운 것만 찾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몸은 더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움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지금의 몸에 맞는 돌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육은 가만히 두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집을 손보는 일과 같습니다. 방치하면 금이 가지만 제때 보수하면 오랫동안 사람을 품어줍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공부시키고 가정을 지키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품위 있게 살기 위한 책임입니다. 근육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걸어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본질만 남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몸의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마음도 서고 마음이 서야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이 지나도 70이 넘어도 몸은 여전히 응답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원할 뿐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내 몸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 곧 나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약해진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 통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달걀 몇 개면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이른이 가까워지면 몸은 더 이상 그 계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전의 상식이 지금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래된 믿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매일 달걀을 먹고 두부도 챙겨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챙겼는데 결과가 없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양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예전처럼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더 분명한 자극을 원합니다. 마치 오래된 문을 열 때 더 힘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나이 든 근육도 더 분명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움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비로소 몸이 이제 움직이자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변화가 미미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몸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기보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운을 탓합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 약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습니다. 내가 만났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소박했고 과식하지 않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풀려 넘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근육이 너무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살았는데 왜 이런가요? 나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몸에도 필요한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으면 몸은 조용히 힘을 거둡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절제 않는 삶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은 세대라면 더 그렇습니다. 많이 먹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남기는 것을 죄처럼 여겼습니다. 그 마음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고 몸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족이 아니라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세심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예전과 같은 양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조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젊은 시절의 몸은 봄날의 밭과 같습니다. 씨앗만 뿌려도 싹이 납니다. 그러나 노년의 몸은 가을 끝자락의 밭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흙을 고르고 물을 충분히 주고 햇빛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고 묻기 전에 나는 내 몸의 계절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힘이 빠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음식의 양을 조금 더 생각하고 한 끼를 건너뛰지 않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식사를 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몸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변명도 아니고 한계도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조건을 이해하면 길이 보입니다.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선택이 시작됩니다. 예전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삶은 점점 덜어내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워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것이 남습니다. 젊을 때는 양으로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밀도로 살아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아 보여도 속이 비어있으면 힘을 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겉은 소박해 보여도 안이 단단하면 오래 갑니다. 내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콩을 볶아 곱게 갈아놓은 가루입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이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물기를 빼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도록 정성 들여 말리고 빻았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가루 한 줌이지만 그 안에는 콩 하나하나의 힘이 그대로 모여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노년의 삶과 닮았다고 느낍니다. 젊은 날의 화려함은 사라졌어도 남은 시간 속에 농축된 경험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처럼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고 농축된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이 많은 음식도 좋지만 때로는 물기를 덜어내고 핵심만 남긴 것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힘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몸 안에 남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어르신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많이 먹는데도 왜 기운이 없을까요? 그분의 식사를 살펴보니 양은 적지 않았지만 정작 몸을 깨우는 힘은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흐릿하게 흘려보내는 식사가 아니라 분명하게 남는 식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는 검소함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배가 불러도 더 먹지 않았고 좋은 것은 자식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몸에도 정당한 몫을 주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세월은 몸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농축된 음식이 몸을 돕듯이 농축된 마음가짐이 삶을 돕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해야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한 잔을 준비하는 마음, 그 안에 조금 더 깊은 힘을 담으려는 의도, 그것이 몸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 석 달이 지나면 어느 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바구니를 드는 손이 덜 떨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는 요란하지 않게 옵니다. 노년의 삶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쌓기보다 남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묻고 그것을 꾸준히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줄어드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는 과정이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몸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습관은 버리고 내 몸을 깨우는 선택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방향을 바꾸면 몸은 놀랄 만큼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걸으며 스스로 밥상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박한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이 단단해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안이 비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단단함을 키우는 것,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기름이 많으니 안 된다. 이건 몸에 나쁠 것이다. 이런 말이 습관처럼 붙습니다. 조심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은 또 다른 병이 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밀어내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기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얼굴을 찡그립니다. 젊은 시절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질 때 기름은 마치 나쁜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퍽퍽한 음식만 찾고 맛없는 것을 억지로 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모든 기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거칠게 쌓이는 기름도 있고 부드럽게 몸을 도와주는 기름도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밀어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늘 닭가슴살만 드셨습니다.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맛도 없는 고기를 물과 함께 삼키듯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시간이 고통입니다. 음식이 고통이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은 억지로 주는 것을 오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조금 더 부드럽고 기름기가 있는 고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래 끓여 속까지 풀어진 고기를 천천히 씹으며 드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먹는 시간이 위로가 됩니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래 기억합니다. 노년의 삶은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조금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맞는 것을 찾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적당한 기름은 몸을 마르게 하지 않고 관절을 덜 뻣뻣하게 하며 식사를 지속하게 합니다. 지나침은 경계해야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모두 끊어내는 것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참고 줄이는 데 익숙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는 일이 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근육은 마른 나무처럼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 약간의 윤기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메마른 것만 고집하면 오히려 금이 갑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내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지, 다음날 힘이 남는지, 걸을 때 무릎이 덜 시큰거리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구워 먹는 것보다 시간을 들여 푹 삶은 음식은 몸에 더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천천히 끓이는 시간은 음식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풀어줍니다. 부엌에서 김이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의 말보다 자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유행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두려움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절제도 무분별한 탐닉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극단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삶입니다.
스스로를 굶기거나 억지로 몰아붙이지 말고 부드럽게 다루십시오. 기름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듯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채워주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나는 겨울을 오래 겪은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고 눈을 밟고 얼어붙은 길을 지나온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말라가는 생선은 그 시간이 쌓일수록 속이 더 단단해집니다. 겉은 마르고 거칠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깊은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노년의 삶을 떠올립니다. 젊은 날은 물기가 많습니다. 감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계획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빠져나갑니다. 남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응축된 힘이 필요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힘 말입니다. 내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기도 먹고 달걀도 먹는데 왜 자꾸 마르는 걸까요? 그분의 식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와 깊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빨리 흡수하고 더 깊이 스며드는 것을 원합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도 좋지만 때로는 이미 말라서 속이 단단해진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마치 긴 겨울을 견딘 나무가 속이 더 질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겨울 바닷가를 떠올립니다. 거센 바람에 말라가는 생선은 그냥 말라붙는 것이 아닙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조직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물에 닿으면 부드럽게 풀립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쉽게 남을 이해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번 구조가 풀린 것은 다시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물에 잠시 담가 두었다가 부드럽게 찢어놓고 끓는 물에 천천히 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은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 안에 달걀을 풀어 넣으면 흰자와 노른자가 서로 섞이며 부드러운 결을 만듭니다. 거기에 밥 한 술을 더하면 비로소 한 끼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루를 다시 세우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늦다고들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갖춰주면 몸은 여전히 응답합니다. 다만 더 정직해졌을 뿐입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바로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면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 꾸준히 식사를 바꾸고 나서 보폭이 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노년은 겨울과 닮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깨우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젊은 시절로 돌아가려 애쓰지 말고 지금의 계절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그러나 충분한 힘을 담아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단단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믿으십시오. 긴 겨울을 견딘 생선이 국물 속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몸도 조건이 맞으면 다시 힘을 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앞에 두고 오늘도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다만 방법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계절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몸은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덜 차는 것, 손줄을 안을 때 허리가 덜 흔들리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기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회복이 쌓여 큰 안도를 만듭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국을 끓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기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햇빛입니다. 젊을 때는 밖에서 뛰어다니며 저절로 햇빛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70이 지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날이 줄어듭니다. 그 사이에서 몸은 조용히 생기를 잃어갑니다. 나는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께 종종 묻습니다. 요즘 햇빛을 얼마나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집안에서도 밝은데요. 그러나 창문을 통과한 빛과 직접 피부에 닿는 빛은 다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통해 스스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자재는 가득한데 그것을 옮길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와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얼굴과 손등에 빛이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귀찮고 굳이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잠이 덜 무겁고 마음이 덜 가라앉습니다. 나는 어떤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식사는 꼼꼼히 챙기셨지만 늘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매일 30분만 밖에 나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으셨지만 2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니 마음이 먼저 밝아지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빛은 단지 뼈를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제자리를 찾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몸은 저장만 하려 합니다. 빛은 그 흐름을 도와줍니다.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해가 뜨면 몸이 깨어나고 해가 지면 몸이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등 아래에서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 사이에서 몸은 방향을 잃습니다. 나는 늘 말씀드립니다. 약만 믿지 마십시오. 작은 알약이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생활입니다. 햇빛을 받지 않고 바람을 맞지 않고 흙냄새를 맡지 않으면 몸은 점점 다칩니다. 노년의 삶은 더 많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은 마음에도 필요합니다. 집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작은 걱정이 크게 느껴지고 지나간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면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우울은 종종 움직임과 빛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모른 채 음식만 바꾸면 반쪽짜리 변화에 그칩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햇빛을 맞으십시오. 얼굴이 조금 타도 괜찮습니다. 주름이 더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세월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제는 빛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빛이 우리를 살립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 반응합니다.
따뜻한 국과 단단한 음식, 그리고 햇빛.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몸은 비로소 힘을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방법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빛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값비싼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선물입니다. 나는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면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밥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살이 찌면 안 되지요. 그 말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병이 올까 두렵고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밥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못 줄이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의 중심입니다. 밥 먹었니? 라는 인사가 안부가 되는 나라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밥상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고 삶을 이어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이 적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찔까봐, 혈당이 오를까봐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은 그것을 힘으로 쓰지 못합니다. 마치 짐은 가득한데 그것을 옮길 연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몸은 근육을 만들기보다 아껴 쓰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나는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기는 열심히 먹는데 밥은 반 공기만 먹던 분들이 몇 달 지나 더 마르고 지치는 모습을 말입니다.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과 국, 반찬을 함께 먹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두었습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나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근육을 늘리고 싶다며 고기와 생선을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밥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살이 찌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힘은 더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조금 더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식사를 바꾸신 뒤 2달 만에 보폭이 달라졌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다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밥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때 배고픔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밥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의미로 밥을 생각해야 합니다. 굶주림을 피하기 위한 밥이 아니라 힘을 지키기 위한 밥입니다. 물론 과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절제도 경계해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중간을 찾는 데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한 숟갈 한 숟갈 음미하십시오. 그러면 양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따뜻한 국과 함께 부드러운 반찬과 함께 드십시오. 그것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힘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것은 밥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괜히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은 당당하게 드십시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위해 조금 더 챙겨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단백질과 밥이 함께 갈 때 몸은 힘을 냅니다. 어느 한쪽만 고집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노년의 삶은 극단을 피하는 삶입니다. 많이 먹지도 지나치게 줄이지도 않는 길입니다. 밥 한 공기는 단순한 곡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살아낼 연료입니다. 그 연료를
스스로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느낍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자존심과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해 누군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몸의 힘이 곧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도움받으며 살면 되지. 물론 자식의 도움은 고맙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남습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팔에 힘이 없어 주저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근육을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당당함을 조금 잃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장을 보고 혼자 계단을 오르고 혼자 씻을 수 있는 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말하는 최소한의 품위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쉽게 위축됩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지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늙었어요.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식사를 바꾸고 햇빛을 쬐고 조금씩 걷는 습관을 들이신 뒤 다시 배웠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마음의 빛을 되찾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한 마지막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챙기면 서서히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몸을 향한 선언과 같습니다. 몸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말로 멈춥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노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걷되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남들보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식사를 조금 더 신경 쓰고 햇빛을 조금 더 받고 움직임을 조금 더 늘리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몸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핑계로 완전히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정성을 들이면 몸은 그 정성을 알아봅니다. 결국 우리는 거창한 젊음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바람을 맞으며 돌아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수 있는 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힘이 바로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서 있을 때 나이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른을 넘긴 분들을 만나면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버리고 고기를 줄이고 먹는 즐거움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 오래된 두려움, 스스로를 한계에 짓는 말들입니다. 이제는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말입니다. 그 말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합니다. 나이는 숫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변화가 곧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걷고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 몸도 그에 맞춰 조용히 멈춥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은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살이 찔까봐 밥을 두려워하고 기름이 무서울까봐 음식을 피하고 움직이다 다칠까봐 집안에만 머무는 마음입니다. 조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계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근육을 줄이고 체념이 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참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먹을 것을 아끼고 자신의 몫을 줄이며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태도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질 때입니다. 필요한 것을 먹고 필요한 만큼 움직이고 필요한 만큼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하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런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몸의 조건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걸었다면, 오늘 조금 더 힘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삶은 덜어내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약속,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욕심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몸을 지키는 노력까지 함께 덜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노력은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햇빛을 피하지 않고 작은 운동을 이어가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뿌리를 붙잡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하신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해보니 달라지네요.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이 차고 무릎이 덜 아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삶의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버려야 할 것은 가능성을 스스로 막는 태도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세월을 이유로 몸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몸은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뿐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 몸은 다시 힘을 냅니다. 꾸준히 돌보면 근육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잘못된 두려움을 버리고 균형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을 버리지 마십시오. 즐거움을 끊지 마십시오. 대신 두려움과 체념을 버리십시오. 몸을 아끼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노년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생각보다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자신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몸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름을 없앨 수도 없고 흰머리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며 스스로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용히 식사를 바꾸고 햇빛을 받고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몇 달 만에 드러났습니다. 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점점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되었고 다른 한쪽은 천천히라도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나이는 같았지만 태도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위해 조금 더 애써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밥을 차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단단한 단백질, 그리고 햇빛, 이 네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일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바구니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하고 말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고. 젊은 날의 욕심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몸의 힘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몸이 서 있어야 마음도 서고 마음이 서 있어야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끼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드십시오. 내일은 햇빛 아래서 잠시 걸어보십시오. 모레는 스스로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이 몸을 깨웁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다만 스스로를 포기할 때 약해집니다. 나이를 핑계로 세월을 이유로 몸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은 짧을지 모르지만 그 깊이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는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으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묻기 위해 찾아옵니다. 몸을 존중하십시오. 오늘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이른에도 여든에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